자, 152페이지. 오늘은 수열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일단은 좀 쉬운 얘기들이라 뭐 크게 부담은 없을 거야, 아마. 예, 수열이 처음에는 쉽습니다. 뒤로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예, 처음에는 쉬워서. 자, 수열. 그냥 쉽게 생각하면 뭐냐면 수열은 수를 나열한 거다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예, 수를 그냥 쭉 이제 나열한 겁니다. 예, 나열한 건데, 이 나열할 때는 이제 규칙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규칙성이 있는 녀석을 한번 보자. 규칙성이 있는 녀석을 보면은 2, 4, 6, 8, 10 이런 식으로 내가 짝수들만 쭉 나열하는 경우가 있겠지, 그지? 예,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아니면 뭐 이제 규칙성이 잘 안 보이게 뭐 3, 1, 4, 1, 5, 2, 9, 6 뭐 이런 식으로 막 이제 뭐 규칙성이 잘 안 보이게 그냥 이렇게 쫙 나열할 수도 있어요. 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숫자를 그냥 쭉쭉쭉쭉 나열한 걸 뭐라고 한다? 수열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고요. 자, 그럼 이제 수열이라는 게 수를 나열한 건데 요걸 이제 우리가 좀 기호를 써가지고 이제 어떻게 표현할까? 요부터 한번 공부를 해볼 거야. 자, 얘는 이제 뭐냐면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2, 4, 6, 8, 10 이렇게 짝수를 쭉 나열했다고 해보자. 규칙성 있는 것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쭉 나열했으면은 얘는 이제 첫 번째 숫자가 되겠지, 그지? 예, 첫 번째 숫자. 첫 번째 숫자를 우리가 제 1항 또는 첫 번째 항, 첫 번째 항,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숫자는 뭐가 되냐면 제 2항이 되고요. 예, 또는 우리가 두 번째 항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예. 그럼 6은 제3항 또는 세 번째 항 이렇게 되겠지, 그지? 제4항, 네 번째 항, 제5항 또는 다섯 번째 항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네. 그럼 이제 이걸 맨날 이렇게 한글로 길게 쓰기가 귀찮잖아. 길게 써야 귀찮아서 얘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그 이제 요렇게 아래총자를 써가지고 표현해 줄 거예요. 요런 기호들 이제 우리가 수학하면서 많이 봤을 텐데 얘를 이제 A1 이렇게 밑에 작게 써가지고 A1 밑에 작게 1 써주면 얘가 첫 번째 항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야. 얘는 그러면 어떻게 써줄 수 있냐면 A2 이렇게 밑에다 작게 2를 써가지고 얘는 그럼 밑에다 작게 뭘 써주면 되겠어요? A3 얘는 A4 얘는 A5 이런 식으로 쭉쭉 적어 나가주면 되겠지, 그지? 네, 요렇게 적어 나가주고요. 자, 그럼 이 녀석을 이제 한번 생각해보자. 얘는 규칙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대충 생각해 줄 수 있거든. 첫 번째 항이 2야, 두 번째 항이 4야, 세 번째 항이 6이야, 네 번째 항이 8이야, 다섯 번째 항이 10이야. 이렇게 쭉쭉 가다 보면은 n번째 항은 어떻게 표현이 될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n번째 항은 어떻게 표현되겠어요? 자, 지연이가 한번 얘기해 볼까? 이거 n번째 항 어떻게 표현될 것 같아? n번째 항은 어떻게 표현되겠어요? 여기 밑에 n이 들어가 있으면 이걸 따지면 돼. 이거 별로 안 어려운 거거든. 잘 봐봐. 자, 여기 밑에 있는 숫자랑 요 A1 첫 번째랑 2, 두 번째일 때 4, 세 번째일 때 6, 네 번째일 때 8, 다섯 번째일 때 10 이렇게 돼 있잖아. 그래 안 그래? 이 규칙성을 생각해서 n번째일 때 뭐가 될지 생각해 보세요. 뭐가 되겠어요? 2n이 되겠지, 그지? 왜? 요 밑에 있는 숫자에 2를 곱해서 요 밑에 그 몇 번째 숫자가 나온 거거든. 그래서 아, 이 녀석은 어떻게 되겠구나? 2n이 되겠구나. 요렇게 이제 생각을 해줄 수가 있어요. 알겠어요? 네, 2n이 되겠구나. 152쪽 펼치세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 기호를 보면은 첫 번째 항은 이제 A1, 두 번째 항은 A2, 세 번째 항은 A3, 네 번째 항은 A4, 다섯 번째 항은 A5 이런 식으로 밑에 작게 쓰는 숫자가 뭘 뜻하는 거다? 몇 번째 숫자인지 얘기하는 거다. 그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n번째 숫자를 나타내는 요 AN을 뭐라 그러냐면은 이 AN을 갖다가 우리가 이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얘기를 해줘. 이 수를 나열한 이 수열의 일반항이다. 일반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 일반적으로 n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건 특정한 항들이잖아, 그치? 그럼 일반적으로 n번째일 때 n에 관한 식으로 어떻게 나올까? 요걸 이제 구한 게 뭐다? 일반항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겠어요. 알겠죠? 네. 그리고 이제 이 수열을 내가 이렇게 일반항이 2n으로 나눈 수열을 일일이 이렇게 쭉 나열하는 게 너무 귀찮잖아, 그치? 그래서 앞으로 이런 수열을 나열할 때는 기호를 이렇게 써줍니다.
집합기호를 써주고요. 이 안에다가 AN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어요. 그럼 얘가 뜻하는 게 뭐냐면은 얘가 뜻하는 게 A1, A2, A3, A4 이런 식으로 숫자들을 쭉 나열한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럼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AN의 일반항이 2N이었으니까 가로 열고 중괄호 열고 2N 이렇게 적으면 이게 무슨 뜻이야? 첫 번째 항 2, 두 번째 항 4, 세 번째 항 6, 네 번째 항 8, 다섯 번째 항 10 이런 식으로 쭉 숫자를 나열해서 쓴 것들인데 이거를 길게 나열해서 쓰기가 귀찮으니까 그냥 줄여서 어떻게 쓰겠다? 집합기호 2N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나요? 예. 자 일단 그래서 기본적인 요 수열을 표현하는 기호를 여러분들 알아야 된다. 자 그럼 별로 크게 어렵진 않으니까 152쪽에 있는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1번 문제 한번 볼게요. 1번 문제. 자, 1번 문제를 보면은 자, 1, 2, 4, 8, 뭐 이런 16 이런 식으로 가는 수열이 있어요. 자, 이 수열에서 제 3항은 어떻게 되냐면 컴마로 연결되는 거 세 번째 거 찾으면 돼요. 세 번째 거. 따라서 제 3항은 얼마가 된다? 4가 된다. 이렇게 찾으면 되겠지. 엄청 쉽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한번 봅시다. 4번 문제. 자, 수열 AN의 일반항이 AN이 N 더하기 1로 주어져 있어. 그럼 이때 첫째 항부터 3항까지를 구하라 그랬으면 첫 항은 어떻게 표현해요? 첫 항은 A1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그죠? A1이고 N자리에 1을 넣었으니까 얼마가 되냐면 얘는 2가 되겠습니다. 그죠? 예. 요 AN의 일반항이 N에다 1 더한 걸로 숫자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첫 번째 숫자는 뭐가 된다? 2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자, 그럼 두 번째 숫자는 뭐가 되겠어요? 3이 되겠죠. 세 번째 숫자는 뭐가 되겠어요? 4가 되겠죠. 이렇게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을 찾아주면 됩니다. 굉장히 쉽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 봅시다. 8번. 다음 수열의 일반항 AN을 추측하시오 그랬어요. 자, 그럼 이 수열이 어떻게 되냐면 첫 항도 4고, 두 번째 항도 4고, 세 번째 항도 4고, 네 번째 항도 4고, 다섯 번째 항도 4고 이렇게 모든 항들이 4란 말이야. 그래 안 그래? 그럼 일반적으로 n번째 항은 어떻게 표현되겠어요? n번째 항도 얘는 4가 되겠지, 그치? 따라서 AN은 4, 얘는 AN이 n이랑 전혀 상관없는 일정한 숫자가 나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나요? 네, 이렇게 이제 생각해주면 되고요. 자,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해주면 되는데 11번만 한 번 더 해봅시다. 11번. 자, 11번. 1 곱하기 2. 첫 번째 숫자가 1 곱하기 2야. 두 번째 숫자가 2 곱하기 3. 그 다음에 세 번째 숫자가 3 곱하기 4. 그 다음에 네 번째 숫자가 4 곱하기 5.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면은, 자,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보자. 이 출제자가 1 곱하기 2가 2인 거를 몰라서 1 곱하기 2라고 썼을까? 아니에요. 2 곱하기 3이 6인 거 당연히 알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를 2, 6, 12, 20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형태를 주어진 이유는 뭐냐면은 규칙성을 여러분들이 쉽게 찾으라고 이렇게 써준 거야 그냥. 알겠어요? 자, 그럼 보자. 이게 첫 번째 항 A1이에요. 이게 첫 번째 항 A1, 이게 두 번째 항 A2, 이게 세 번째 항 A3, 이게 네 번째 항 A4입니다, 지금. 자, 그러면은 첫 번째 항이 1 곱하기 2야. 두 번째 항이 2 곱하기 3이야. 세 번째 항이 3 곱하기 4야. 네 번째 항이 4 곱하기 5야. 이런 식으로 정리해 나갔을 때 n번째 항은 그럼 어떻게 표현될까? 이거 한번 서윤이가 한번 얘기해 볼까? n번째 항은 어떻게 표현되겠어요? n번째 항은 어떻게 표현되겠어요? 설명 듣고 있는 거 맞니? 이거 별로 안 어려운 건데. n번째 항은 어떻게 표현되겠어요? 이거? 다시 한번. 자, 집중해서 들어오고 어려운 것도 아닌데. 자, 첫 번째 항이 1 곱하기 2야. 두 번째 항이 2 곱하기 3이야. 세 번째 항이 3 곱하기 4야. 네 번째 항이 4 곱하기 5야. 그럼 n번째 항은 뭐 곱하기 뭐가 되겠어요? 그래, 내가 어려운 거 물어봤나? 수업에 집중하자. 멍 때리고 있어요. 자, 요렇게. 그러니까 문제에서 규칙을 알려줬으니까 이 규칙을 n번째에도 일반적으로 똑같이 적용시켜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간 잠깐 줄 테니까 여기 별로 어려운 페이지 아니니까요. 그 기호에 좀 익숙해질 겸 152페이지에 있는 문제들 한번 쫙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베이직스 안 가졌나? 오늘 베이직스 한다고 그랬잖아, 선생님 수업 시간에. 왜 안 가져왔어, 이거? 좀 기다려.
크게 어려운 건 없을 테니까 좀 이따가 선생님이 한번 채점 체크 한번 해줄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념 54번 등차 수열로 넘어가 봅시다. 등차 수열. 자, 이제 수열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이제 수를 그냥 나열하는 거였는데 이제 규칙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다루는 거는 규칙성이 있는 수열을 다뤄볼 거야.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처음으로 배우는 게 뭔고 하니까 등차 수열이라는 녀석이에요. 등차 수열. 자, 등차 수열이 뭐냐? 이름에 그 뜻이 나와 있습니다. 이름의 뜻이 나와 있어요. 차이가 같은 수열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차이가 같은 수열.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보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1, 3, 5, 7, 9 이런 식으로 가는 수열이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럼 첫 번째 숫자랑 두 번째 숫자의 차이가 얼마예요? 2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숫자랑 세 번째 숫자의 차이도 얼마야? 2야. 세 번째 숫자랑 네 번째 숫자의 차이도 2예요. 네 번째랑 다섯 번째의 차이도 2야. 이 차이가 항상 똑같은 수열. 이 차이가 항상 똑같은 수열을 이제 뭐라고 한다?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네, 이런 게 이제 등차 수열이 되는데, 자, 그럼 얘는 이제 쉽게 생각하면은 여기 이제 첫 번째 숫자에다가 2를 더해서 그 다음 숫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다 또 2를 더해서 그 다음 숫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2를 더해서 그 다음 숫자가 나오고, 또 그 다음에 2를 더해서 그 다음 숫자가 나오고, 이렇게 되잖아. 그치? 이렇게 되는데, 이때 그러면은 여기 일정하게 더해지는 숫자, 자, 이 일정하게 더해지는 숫자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면은 얘를 공차라고 얘기를 해줘. 공차. 네, 공차는 저기 뭐 커피숍 이름 아니고 네, 공통된 차이라는 뜻입니다. 공통된 차이. 그러니까 차이가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통된 차이라고 해서 공차라고 써주고, 우리가 보통 공차는 이제 기호로 뭐라고 써주냐면 소문자 D를 써줘요. 소문자 D. 자, 이 소문자 D는 뭐 약자인 거니까? 자, 차이를 나타내는 영어 단어가 뭐죠? 영어를 잘할 것 같은 지훈아. 차이를 나타내는 영어 단어가 뭐예요? 영어 못해? 중학교 단어인데? 차이. 다름. 맞아. 다율이가 영어를 잘하네. 근데 이제 different 하면은 여러분들 형용사잖아요. 다른. 명사형은 뭐죠? 명사형 뭐예요? 다율아? 그렇지. difference. 네, 그래서 공차는 이 difference의 약자입니다. 이 D-I가 D인가요? 나 영어를 잘 못해서. 이 difference 스펠링 어떻게 돼? 갑자기 헷갈리네. I 맞나요? D-I-F-F-R-E-N-C-E 이렇게 하면 difference 맞나요? 네. 그죠? 네. F 한 개가? F 두 개 맞죠? 그죠? 나도 영어 한지 오래돼가지고 까먹었는데 내가 이 단어를 지금 생소해하고 있지? 선생님이 그래도 옛날에는 그래도 한 토익 900점 가까이 나왔었는데 못 믿겠나? 선생님이 그래도 옛날 한창 때는 토익도 한 900점 가까이 나오고 이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도 1급 받고 막 이랬었는데 네, 지금 기억이 저편으로 다 간 것 같습니다. 네. 공차 디퍼런스. 요 약자 수학에서는 디퍼런스가 뭐냐면 차라고 생각하면 돼요. 두수의 차. 그걸 디퍼런스라고 그러고 거기 앞글자를 따가지고 이제 D라고 써줍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주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첫 항은 우리가 A1으로 쓰지만은 첫 항은 밑에 미첨자 1도 쓰기 좀 귀찮아서 그냥 A라고 보통 많이 표현해줍니다. A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해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등차 수열은 차이가 일정하게 진행하는 수열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자, 그럼 얘도 이제 공식을 만들 수가 있거든. 공식을 만들 수가 있는데 지금부터 어떤 식으로 만드냐 한번 잘 보자. 자, 그럼 일반적으로 첫 항이 A였어요. 첫 항이 A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첫 항이 A고 공차가 D면은 두 번째 항은 뭐가 되냐면 A에다가 D를 더한 게 두 번째 항이 되겠지, 그지? 그죠? 그럼 세 번째 항은 뭐가 되겠어요? 여기다 또 D를 더한 거니까 또 D를 더해주면 A 더하기 몇 D가 되겠어? 2D가 될 거예요. 그죠? A 더하기 2D. 그럼 그 다음은 또 뭐가 되겠어? 여기다 또 D를 더해준 거니까 A 더하기 3D.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나열이 되는 거란 말이야. 자, 그럼 이 녀석이 첫 번째 항 A1이에요. 자, 이 녀석이 두 번째 항 A2야. 이 녀석이 세 번째 항 A3야. 이 녀석이 네 번째 항 A4야. 우리가 수열 나타낼 때 미첩자로 몇 번째 항을 표현한다 그랬잖아. 그치?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쭉 갔을 때
n번째 항은 그럼 n번째 항이 일반항이잖아요. n번째 항은 여기가 어떻게 표현이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볼까? 승현이가 한번 대답해 봅시다. 이 n번째 항이 어떻게 표현될 것 같아요? 이 규칙을 한번 잘 보면은 첫 번째 항은 그냥 a예요. 두 번째 항이 a 더하기 d야. 세 번째 항이 a 더하기 2d야. 그 다음에 네 번째 항이 a 더하기 3d야. 이렇게 해줬을 때 그럼 쭉 가면 n번째 항은 어떻게 표현될까? 그렇지. a 더하기 그렇지. n-1 곱하기 d 이런 식으로 표현되겠죠. 자, 이 규칙성을 보면은 요 몇 번째 있는 네 번째 있으면은 d 앞에 숫자가 얼마부터? 하나 작은 3이 붙는 거야. 자, 여기 세 번째면은 d 앞에 숫자가 하나 작은 2가 붙겠죠. 그죠? 이런 규칙을 생각하면은 n번째 숫자는 첫 항에다가 공차를 몇 번 더한 거구나? n-3번 더한 거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해 줄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래 안 그래? 그죠? 자, 따라서 이 녀석이 바로 뭐다?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녀석은 여러분의 공식을 반드시 외워놔야 돼요. 그래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 일반항이란 건 이제 n번째 항을 뜻한다 그랬어요. 쭉 나열했을 때 n번째 항이 어떻게 되냐? 이 등차 수열이 첫 항이 a로 주어지고 공차, 공통된 차이가 d로 주어졌을 때 n번째 항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첫 항 더하기 n-1 곱하기 공차 이렇게 주어진다. 이게 바로 일반항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네.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거기 문제 한번 풀어보면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쉬워요. 자, 14번 문제부터 하나씩 보자. 자, 14번. 자, 다음 수열이 등차 수열이 이루도록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놓으시오 그랬어요. 자, 첫 항이 2, 두 번째 항이 4, 세 번째 항이 6이야. 네 번째 항으로 뭐가 되겠어요? 딱 봐도 8이 되겠죠. 그죠? 20 차이 나니까. 그죠? 이런 거 금방 찾을 수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 봅시다. 19번. 자, 첫째 항이 3이야. 첫째 항이 3이니까 A, 첫 항을 3으로 두고 공차가 1이에요. 그럼 공차 D는 2로 두세요. 이런 수열의 일반항 AN을 찾고 싶어. 자, 그럼 AN 어떻게 표현된다? 첫 항 3 더하기 n-1 곱하기 공차 2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요. 자, 이 녀석을 전개시켜서 정리를 좀 해주면 2n 더하기 얼마가 되겠어요? 1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21번 문제 한번 볼게. 이번에는 이렇게 1, 5, 9, 13, 17 이런 식으로 나열되는 수열의 일반항을 찾으래. 일반항. 자, 일반항을 찾으면은 자, 저 공식에 대입하려면 이 수열의 첫 항이 뭐고 공차가 뭔지를 찾으면 되거든. 자, 첫 항은 얼마요? 첫 항은 딱 봐도 1이죠. 그죠? 그 다음에 공차는 얼마가 되겠어요? 1부터 5까지 1에서 4 더해주면 5 되고 5에서 또 4 더해주면 9 되고 그러니까 공차가 얼마야? 4로 일정한 녀석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일반항 A는 어떻게 되겠어? 첫 항 더하기 n-1 곱하기 뭐가 되는 거야? 공차 4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걸 정리해주면은 4n-3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죠? 4n-3. 그래서 이렇게 일반항을 찾으면 이점이 뭔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나열하는데 이게 20번째 숫자가 뭔지 알고 싶어. 이렇게 쭉 나열했을 때 20번째 숫자가 뭔지 알고 싶으면은 n자리에다 뭘 대입해주면 돼요? n자리에다 바로 20을 대입해주면 돼요. 그럼 여기 n자리에 20 대입하면 A20 20번째 항은 4 곱하기 20 빼기 3이 되니까 얼마가 되겠구나? 럭키 77 77이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찾을 수 있다는 얘기지. 이해되니? 네. 그래서 일반항을 우리가 구하는 이유는 이 일반항을 구해놓으면 몇 번째 항이든지 n자리에 그냥 숫자만 집어넣으면 바로 그 몇 번째 항이 튀어나온다는 얘기예요. 내가 일일이 이걸 다 그 20번째까지 써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네, 이렇게 해서 공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예, 그러면은 이제 뭐 크게 어려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기 이제 36번까지 154쪽에 36번까지 지금 시간 좀 줄 테니까 한번 공식 외울 겸 쫙 한번 풀어봅시다.